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TV 거의 안종현입니다. 이번 생생경매 24강입니다. 3초 만에 끝내는 권리분석에서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임차인 분석입니다. 임차인의 유형 중에서도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신경 써들들 말자 이거죠. 왜냐?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나중에 전입신고했다 이거죠. 그러면요, 그 사람은 낙찰자에 나오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배당 받아가든지 말든지 냉정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체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분석입니다. 임차인 분석은요. 즉 임차인 분석에서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분석인데 말소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빨리 앞서 전입신고한 자가 누구인지 그것만 딱 우리가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화면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3초 만에 끝내는 임차인 분석. 3초 만에 끝낼 수 있다니까요.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신고한 주택 및 상가 임차인입니다. 낙찰자에게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 즉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는 그 자의 보증금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이라 얘기했죠. 근데 경매 결과 그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는 바람에 자기 전세 보증금 5억 중에서 1억밖에 배당을 못 받았다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4억은 미배당이란 말이죠. 근데 대항력은 있어요. 누구한테? 낙찰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나머지 4억은 돌리도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가 얼마를 배당받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5억인데 저 사람 얼마 배당받지? 1억 배당받는구나. 그럼 내가 4억을 인수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인수하는 금액만큼 감안해서 입찰 금액을 다운시켜서 입찰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그 행태 분석입니다. 1번에서 5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번 24강에서는 1번에 권리신고만 했는지 확인인데 권리신고만 한 경우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요, 권리신고서만 제출하는 거예요. 또 2번 보니까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또 3번 보니까 이러한 신청 행위를 철회를 해버리고, 또 4번 보니까 이러한 행위를 법원에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이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 또는 이후에 행동을 취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전부 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다음 5번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임차권 등기 했는데 언제 했느냐 이거지. 등기한 시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그 투자자와 어떤 이해관계가 이제 상반되는, 충돌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생생경매 24강에서는 말이지요, 권리신고서만 제출한 그런 경매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임차주택이 경매가 진행되니까 권리신고서만 달랑 제출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권리신고서만 제출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자가 권리신고서만 제출했단 말이죠. 권리신고서가 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는 이 경매가 진행 중인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 예를 들어 김개똥이요,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자로서 단지 권리 신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거 왜 하냐 그러니까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자기가 간섭하기 위해서 권리 신고서를 제출한다 할 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배당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법원은 말이지요, 집행법원은 이해관계인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서를 제출해야지만 배당을 해줍니다. 배당 요구 제출 안 해줘, 그죠? 안 해줘요. 심지어 근로자임금 채권이라든지 또 조세 채권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이지요, 등기부 등본상의 압류 이런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남들 교부 청구를 안 한단 말이죠.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해요. 그러면은 임금 채권이든 조세 채권이든 무조건 배당을 안 해줍니다. 이렇듯이 배당 요구를 하여야지만 배당을 해준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자, 본 사건 보시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미 낙찰된 사례입니다만은, 여기가 13회가 길이죠. 13회가 길 해가지고
천만 원 선에서 4% 선에서 낙찰 안 됐습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낙찰이 됐죠, 그죠? 저렴하게 낙찰됐는데 아마 저렴하게 낙찰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이제 항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문제예요. 황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황모 씨분 보니까 임차인 권리 신고만 했죠.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경매정보일상에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좀 아마 성격들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게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해버리고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았다가 말 그대로 알토란 같은 입찰 보증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그냥 까먹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된다는 것이지요. 자, 2018년 5월 21일이 전입 날짜입니다. 보니까 2018년 7월 9일이 이게 소멸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권리본수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이 날짜 잡아가지고 이거 이 사람이 빠르네. 대항력 있네. 대항력 있네. 그죠? 3천 안 걸리죠. 얼만데 보증금 얼마에 2억 3,500만 원. 그렇구나. 야, 일단 2억 3,500만 원인데 이 사람 배당 요거 안 했네. 그럼 이거 2억 3,500만 원 전액 다 매수인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다는 거란 말이죠. 그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아주 쉬워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그럼 2억 3,500만 원에 대해서 인수를 한다 이거죠. 다시 앞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2억 3,500만 원 인수한다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1,000만 원 선에서 낙찰 받았단 말이죠. 그럼 2억 3,500만 원 인수한다 그러면 플러스 1,000만 원 하니까 2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니까 1차 감정가 2억 3,200만 원이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1차 최저 매각 금액 2억 3,200만 원 이걸 기준하게 되면은 좀 비싸게 산 그런 결과가 되지요. 그런데 1차 매각기일이 언제입니까? 2019년 4월 25일이죠. 10차 매각기일이 언제입니까? 2020년 4월 달입니다. 그건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2억 3,2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최소한도 이분이 입찰할 당시 기준에서 1년 전, 훨씬 1년 전에, 1년 내지 1년 반 전에 가격이더라. 그러면은 시점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경과된 그 이후에는 아마도 2억 4,5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하셨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참고로 2억 3,500만 원에 대해서 인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갭 투자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나아가서 요즘 같은 경우는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억 3,500일에서 대출을 뽑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나아가서도 이게 나중에 이 2억 3,500일에서 낙찰자 인수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야 2억 3,500만 원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럼 임차인의 어떤 도움을 구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 방내 나가지고 2억 3,500만 원 당신이 이제 배당받고 회수해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례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사례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법원 문건 접수 내역입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법원에서 작성한 법원 문건 접수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 다 정말로 뚫어지게 쳐다보셔야 됩니다. 보니까 임차인 해가지고 황모 씨가 뭡니까? 임대차 권리 신고 제출했어요. 임대차 권리 신고. 참고로 보면요, 예를 들자면 갑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에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거죠.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의 권리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갑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자기 권리를 행사를 했는지 아니면 전세권자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를 했는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관계는요, 이 문건 접수 내역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만약 갑이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했다면 이렇게 이렇듯이 임차인 누구. 근데 만약에 전세권이라면 여기 이 자리에 전세권 누구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말이지요, 경매 물건에 있어가지고 문건 접수 내역, 송달 내역 이런 사실관계도 반드시 찬찬하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권리신고만 한 사례,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요. 여기 하도 사건이 기일이 많이 돼가 제가 중간에 잘라버렸습니다. 7차부터 했는데 6차까지 유찰됐어요. 그러고 나서 7차 매각기일 날 2,220만 원에 누가 쓰셨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그리고 또 나서 또 수 내려오다가 이제 9차 매각기일에서 누가 또 2천만 원 정도 썼는데 또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어이구야. 또 계속 내려오다 10차 매각기일 날 해가지고 김모 씨라는 분이
700여만 원, 701만 원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대금 납부를 하셨단 말이죠. 야, 물론 그렇네요. 이게 1차 이 물건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만 1차 감정 가격이 1억 7천만 원입니다. 1억 7천만 원짜리를 이야 봐가지고 700만 원에 매입한다. 이야 되게 싸죠, 그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더라. 그럼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로 잠깐 이동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항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어떤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모 씨라는 분이 2016년 3월 3일에 전입신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땡땡이니까 아마 법인 같네요. 강제징금 신청했는데 강제징금 신청 요것이 이제 소멸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게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3천만 원에 끝난다고 그러는 거 도대체 3천만 원에 어떻게 끝나느냐 이게. 요거 잡아요. 요거 1초 좋습니다. 이거 잡아요. 요거 2초 그죠? 대항력 있네 3초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이게 2017년 5월 10일이고 2016년 3월 3일이니까 근데 이번에 전세 보증금이 얼마다?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나가서 인모시 보니까 임차인은 권리 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는 하지 않으면서 또 이제 문건 접수 내역도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권리 신고만 했어요. 즉 이 건 같은 경우는 낙찰자는 1억 5천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본건 같은 경우는 700만 원에 낙찰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득원가는 얼마다 1억 5,700만 원이 된다 하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잠깐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1억 5,700만 원이 1차적인 취득원가가 되는데 감정 가격이 1억 7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쨌든 이 감정 가격을 우리가 신뢰를 한다면은 신뢰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1억 5,700만 원이면은 미치는 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황모 씨라는 분이 2,2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럼 1억 5천만 원 플러스 하게 되니까 막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1억 7천만 원의 감정 가격은 그렇게 신뢰를 하지 못하는 감정 가격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니까 여기도 1억 5천만 원 플러스 하면 1억 7천만 원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솔직히 그렇습니다. 다세대 주택 빌라인데요. 이걸 봐가지고요, 뭐 어떤 그 지역이 입찰하는 지역이 말이죠, 어떤 개발에 따른 어떤 대단한 열기가 있는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요. 뭐 가뜩이나 이거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이 이게 절대로 여러분들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믿으면 진짜 믿을 바 못 돼요. 감정 가격은요. 제 말씀을 감정업계에 계신 분이 들으시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현실은 현실 그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억 7천만 원이 평가되었구나라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 나서 그다음 물건 괜찮나 됐다. 그럼 그때 내가 실제 본건 가가지고 이 임장 활동을 통해서 매매 가격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역시 마찬가지 문건 접수 내용 나와 있네요. 2017년 7월 4일입니다. 주택임차권자죠. 인모시 해가지고 뭡니까? 권리신고 제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권리신고를 제출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듯이 이분은 권리신고를 제출했는데 현재 현행 경매 사건에 있어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신고서를 제출하고 또 어떤 경우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신고서를 제출해본다. 아무런 이게 그 낙찰자가 인수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신고서를 제출했구나. 이 사람 1억 전세 보증금 얼마지? 1억 5천만 원이지? 아이고, 이 사람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역시 마찬가지 전세보증 1억 5천만 원이지. 근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1억 5천만 인수하는 데는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신고서 제출했냐 이후에 권리신고서 제출했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단지 배당 요구만 권리신고서만 제출했다 이거죠. 이랬을 경우는 낙찰자는 그자의 보증금 전액입니다. 입찰 보증금과는 별도로 해서 인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관계를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간단하죠. 3천만 끝나버리는데, 그죠? 자,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권리신고만 한 사례 세 번째인데요. 여기 보시니까 이제 부산에 소재하는 빌라인데요. 이 감정가격이 1억입니다. 1억.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들 하도 많이 이제 입찰 들어오셔가지고 대금 납부 안 하고요. 또 들어와가지고 또 대금 납부 안 하고 또 들어와가지고 세 번이나 대금 납부를 안 했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1,175만 원에 쓰신 분이 이제 대금 납부를 하셨어요. 이제 7차 기일, 이게 6차 기일까 계속 유찰 됐습니다. 계속 유찰 됐는데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페이지로 잠깐 이동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본건의 1차 감정 가격이 1억 원인데 말이죠. 여기 보시니까, 보세요.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말소 기준 권리 어떤 거예요? 뭐가 가압류잖아요. 그죠? 가압류. 또, 우리는 뭐, 한글만 읽을 줄 알면 경매청구시장에 다 나와 있어요. 소멸 기준 권리 해가지고. 그죠? 또 2015년도 2월 25일인데, 아이고야, 이 사람 2014년도 11월 17일 날 전입신고했네. 이야, 변모시 대항력이 있구나. 3초 끝나버리잖아요. 1초, 2초, 3초잖아요, 이게. 딴 건 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고 나서, 요 임차인 변모시인데, 변모시는 2015년 11월 23일자 권리신고서에 의하면은,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 왜 배당 요구를 하느냐? 그거 우리 따지지 마십시다. 그건 이 사람 마음이라니까요. 그럼 좋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5년 9월 7일입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 변모씨는 2015년 11월 23일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신고서 제출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의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이든 이후든 권리신고서만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낙찰자가 인수하는 보증금액은 변함이 없다 이거지. 즉 따라서 본 사건 같은 경우는 낙찰자는요, 본인이 입찰한 금액 말고 별도로 9천만 원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다시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9천만 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 9천만 원이거든요. 9천만 원은 인수를 해야 된다는 이거지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2,700만 원 썼네요. 무슨 배짱으로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뭐 한 1억 한 1천만 원 정도 되니까 1차 감작이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납부 안 하고. 또 양반 1,500만 원인데 보니까 아이고 또 1억 5백이니까 또 한번 대금 납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다세대주택 빌라에 대해서 이제 입찰하시는 분들 입장에 보면요, 그만큼 이렇게 자금력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보니까 뭐 비록 큰 돈은 아닐지라도,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입찰 보증금 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이제 몰수 당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또 누가 이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 날짜 입찰 들어가려고 다 물건을 분석하고 있는데, 아이고 전 낙찰자 대금 납부를 안 했네. 이 사람 대금 납부 안 했으면 다른 데 입찰 보증금액을 몰수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왜 알토란 같은 입찰 보증금액을 몰수당했지? 몰수당한 이유가 뭐지? 여기에 대해서 천천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덤벙덤벙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또 미납 나왔던 거죠. 그 마지막으로 보니까 1,130만 원 해가지고요, 한 1억 정도, 1억 조금 더 초과됐겠죠, 그죠? 해서 이제 대금 납부를 하였다 하더라. 어쨌든 자, 우리가요, 권리신고서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이 세 분이 대금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봐가지고요, 입찰 보증금 뭐 몇백만 원, 이것도 돈 아닙니까? 돈이잖아요. 알토란 같은 돈인데 이걸 왜 좀 뭡니까? 몰수를 당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 사건에 있어 가지고요, 문건 접수 내역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도 보니까 2015년 11월 23일 이것이 사실은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인데 이것도 여기 또 점유자로 나와 있죠, 그죠? 변모세가 또 뭐 있습니까? 권리신고서.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문명 거의 없죠? 한글 못 읽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읽잖아요. 권리신고, 한자로 적어 놓은 거 다 있잖아요. 권리신고서 제출. 이것조차도 어렵다 하면 그런 사람들 경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왜 경매합니까? 민폐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권리신고서만 제출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전액을 다 배당받으려면요, 권리신고도 해야 되지만, 플러스 배당요구 신청까지도 같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일선 그 집행법원이죠. 경매법원에 가보시게 되면요, 그 양식이 있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양식이 있거든요. 그런 양식에 의해서 임차인이 자기 어떤 권리를 행사를 해야지만 법원에서 그래, 그 사람한테 배당을 해주고, 단지 달랑 저 권리신고서만 제출했다고 했죠. 이런 땡기를 한 푼 최우선 변제 대상일자라도 배당을 안 해줘요, 안 해줘. 그럼 결과는 그 낙찰자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액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5억 전액을 다, 이런 한 푼도 안 빼고 5억 전액 전부 다, 인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문건 접수 내역 보시고,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 3초입니다, 3초. 말소기준권을 찾아가지고 임차인의 전입 날짜 찾고, 아이고,
빠른 애가 이거 보증금 얼마야? 대항력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착착착 접근하시다 보면요, 실패한 투자가 되진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가뜩이나 경매 투자를 통해서 낙찰받기 어려운데 말이죠. 끼끗해서 낙찰 받았는데 보니까 어머야 해가지고 몇백만 원 돈 까먹고 몇천만 원 돈 까먹고 이런 심지어 말이죠. 최근에 뭐 몇 억씩 입찰 보증금 까먹은 그런 사례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채널에도 올려놓고 뭐 또 조만간에 뭐 1억 한 2,600만 원인가요? 입찰 보증금 또 몰수당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도 제가 이제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5강에서 말이 생생경매입니다. 이제 여기 24강이고, 25강에서는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한 경우 그 사례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유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안정현 경매TV에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보다 양질의 경매 방송으로 반드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정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